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 각 정당의 전국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입니다. 이 행사들은 대통령 선거해 여름에 열리는 전국 전당대회에 앞서 각 주에서 몇 달 동안 열립니다. 프라이머리 1. 정의 프라이머리는 주 수준에서 각 정당원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거입니다. 2. 프라이머리 유형 개방형 프라이머리 어떤 등록된 유권자라도 어느 정당의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프라이머 오직 등록된 정당원만 자신들의 정당 프라이머리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반폐쇄형 프라이머리 무소속 유권자는 원하는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등록된 정당원은 자신의 정당 프라이머리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과정 프라이머리에서 유권자들은 비밀 투표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결과는 각 후보가 받게 될 대표의 수를 결정합니다. 코커스 1. 정의 코커스는 정당원들이 모여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를 토론하고 투표하는 지역 모임입니다. 2. 과정 프라이머리와 달리 코커스는 지역회의와 같으며 정당원들이 후보에 대한 토론을 하고 서로를 설득합니다. 토론 후 참가자들은 손을 들거나 방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등 공개적으로 투표합니다. 3. 특징 코커스는 주가 운영하는 데 비용이 덜 들지만 참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활동적인 참여가 필요하여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대표 할당 비례대표제 대부분의 민주당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여 후보들이 일정 기준 보통 15%를 충족하면 그들이 받은 표의 비율에 따라 대표를 배분합니다. 승자 독식 일부 공화당 프라이머리는 승자 독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모든 대표를 받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비례제나 혼합제를 사용합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결과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후보에게 약속된 대표들은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자신의 정당 후보를 선출합니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시즌은 후보들에게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지며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다양한 지역 및 인구 그룹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시스템은 미국에만 있는 특징이며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 정당원들이 대선에서 누가 자신들을 대표할지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선거인단은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선거인단은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시민들의 대중 투표와 의회 투표를 절충한 것입니다. 1. 구성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으로 구성됩니다. 각 주의 선거인 수는 해당 주의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총수와 같습니다. 현재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며 각 주에는 최소 3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모든 주에는 2명의 상원의원과 최소 1명의 하원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인 선출 선거인은 총선 전에 각 주의 정당에 의해 선출됩니다. 대개는 정당의 충성도가 높고 활동적인 당원들입니다. 3. 투표 과정 대통령 선거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할 때 실제로는 후보자의 정당이 선택한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합니다. 승자 독식 제도 그러나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비례대표 방식을 사용합니다. 4. 과반수 당선 대통령직에 당선되려면 후보자는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총 선거인단 538명 중 최소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선거인단 회의 선거가 끝난 후 12월에 선거인들은 각 주의 수도에 모여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투표 결과는 상원의장에게 전달되며 상원의장은 1월에 열리는 의회 합동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6. 비상사태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하원에서 각 주 대표단이 한 표씩을 행사하여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상원은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비판론자들은 2000년과 2016년에 있었던 것처럼 선거인단 제도가 국민 총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옹호자들은 이 제도가 소규모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더 넓은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각 주는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에서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의회 의원과 선거인단을 보장받습니다. 1. 최소 하원의원 수 모든 주에는 최소 1명의 하원의원과 2명의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의 최소 하원의원 수는 3명이 됩니다. 2. 최소 선거인단 선거인 수 각 주의 선거인단 선거인 수는 해당 주 의회 대표단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같습니다. 모든 주에는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1명 이상이 있으므로 선거인단의 각 주별 최소 선거인 수는 3명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구가 가장 적은 주에서도 의회와 선거인단 모두에서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하원은 각 하원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원 선거구의 의원 수는 주마다 다르며 해당 주의 인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원의 총 의원 수는 435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후 435석의 의석은 인구에 따라 할당이라는 절차를 통해 주별로 배분됩니다. 각 주에는 최소 1명의 의원이 보장되며 나머지 의석은 전국 대비 해당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됩니다. 따라서 각 선거구의 인구수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정한 1인 1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는 인구수가 거의 같아야 합니다. 2020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하원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761,169명입니다. 그러나 이 평균은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선거구가 다시 그려지기 때문에 매 인구조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의회 선거구 배분은 2020년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미국 인구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되며 50개주의 하원 의석 435석을 재분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과정은 하원의 대표성이 미국 내 인구, 이동과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의석 배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조사 데이터 수집. 인구조사국은 모든 주에 대한 인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아파트, 쉼터, 심지어 노숙자까지 포함한 모든 거주지의 인구를 집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할당 계산. 각 주에 할당된 하원 의석수는 인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이 계산에 사용되는 방법은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의석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수학 공식인 동일 비율 방법입니다. 3. 최소 대표성. 각 주는 인구에 관계없이 하원에서 최소 1석의 의석을 보장받습니다. 4. 자녀 의석 배분. 각 주에 1석씩 할당된 후 나머지 385석은 균등 비율 방식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 방법은 각 주의 총 인구와 이미 확보한 의석수를 고려하여 남은 의석의 배분 순서를 결정합니다. 5. 선거구 재조정. 의석 배분이 완료되면 각 주에서는 의회 선거구의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각 주에서 처리하며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인구가 거의 동일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시행. 새로운 선거구 배분은 짝수해에 실시되는 다음 의회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른 선거구 배분은 2022년부터 시작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구 배분은 하원의 총 의석수 435석으로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구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하여 각 주의 의석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4년 선거의 경우 하원 선거구는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완료된 선거구 배분 및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030년에 실시되는 다음 인구조사에서는 향후 선거를 위한 재할당 작업이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